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지 않으면 동맥경화 일으키지 않아요. 활성산소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네. 드시는 거예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동환TV 스타십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영재 박사님과 반대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반가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진짜입니다. 오늘은요,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리려고 왔냐면, 비타민C와 혈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흥분하게 만드네, 이거. 박사님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고혈압, 고지혈증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요. 네, 이런 분들 성인 3명 중에 1명이 고혈압이라고 요즘에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혈관에 좋다는 영양제를 많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네네. 박원장님도 좀 드시는 것도 있으시죠? 보통 코엔자임 Q10이라는 거 많이 그렇죠. 먹는데 이제 네. 그게 이제 그 식품안전의학처에서 기능성으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런 거 많이 드시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잘 아시는 오메가3.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콜레스테롤 낮춘다고 그래가지고 네. 중성지방 수치 낮춰주고. 중성지방 수치도 낮춰주고 그래서 오메가3 많이 드시는데 네. 사실은 그거보다 더 좋은 네. 그런 영양제들보다 훨씬 좋은 네. 비타민C 효과에 대해서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좀 궁금합니다. 네. 박사님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코엔자임 Q10, 오메가3 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로 다 네. 알려져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그와 함께 또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네. 박사님 하실 말씀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네. 흥분해요. 흥분해. 네. 제 혈관을 검사를 딱 해봤는데, 혈관사 센터장으로 있던 내 제자가 내 혈관 검사 결과를 보고, 진짜, 그 결과 보고 놀래서 바로 전화를 했어, 나한테. 이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상의학과에서 하는 검사인데, CT로. 네네. 폐를 CT를, 이제 심장을 해가지고, 관상동맥을 관상동맥에 보는 거죠. 칼슘 지수를 재는 건데요. 네네네. 그때 제가 50대 말 때 그걸 검사를 했어요. 근데 자기는 50대 말인 사람을 검사하면서 그게 0.4부터 1000점까지 나오는데 네. 빵점이 나온 사람을 처음 봤대요. 내가 빵점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칼슘 침착이 거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침착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찾다가 못 찾았다. 와, 칼슘 너무 침착이 혈관이 너무 좋으시네. 하나도 못 찾은 거야. 네. CT 찍으면 척추가 찍히잖아. 네, 척추랑 비교해서 참. 심장 뒤에 척추가 딱 나오는데 척추가 파란색으로 나와요. 네. 칼슘이 파랗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이거 잘못 찍었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척추를 보니까 척추가 파랗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진짜 칼슘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와. 아시잖아요. 칼슘이라는 게 염증의 산물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염증에 의해서 우리가 상처가 나고 나서 아물고 날 때 그때 칼슘이 심착이 됩니다. 하나도 없는 거야. 와.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거를 맨 처음에 그 진단법을 찾은 분이 그게 어느 정도 1000개 이상이 넘어가면 그냥 1000점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빵점에서 1000점으로 그 네. 파티클 수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1000개 이상은 1000점이야. 네. 응? 근데 대개 이제 50대 말이면 막 400점, 500점 그렇게 나오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점수가 높을수록 나쁜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정말 놀래가지고 정말, 야, 어떻게 이렇게. 저도 한번 찍어봐야겠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이번에는 이제 경동맥 초음파를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저하고 저희 집사람만 0.5mm, 원래 0.5mm예요, 그 사이즈가. 정상 그 혈관 내피, 동맥 내피가. 네네. 그거 보고 내 의대 동료 교수 중에 여러 명이 비타민C에 빠졌어요. 동맥경화는요, 네. 사실 첫 번째는 혈관 내피가 손상이 오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손상을 내는 조건에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는 거예요. 네. 고혈당이나 고혈압을 오래 방치하면 혈관이 쉽게 상처가 나요. 맞아요. 그건 뭐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네네. 이걸 많이 이 짓을 하면 그냥 120이나 80으로 해야 되는데 170에 120으로 한 사람들이 혈관 내피 손상이 빨리 옵니다. 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콜레스테롤인데 네.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지 않으면 동맥경화 일으키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콜레스테롤은요 우리 몸에서 만드는 물질이에요. 네. 근데 너무나 많은 선생님들이 그냥 고혈압, 당뇨 있으면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낮추더라고요. 네. 저는 정말 놀랄 지경. 왜 낮추는 거예요? 당뇨 환자가 왜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돼요?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게 지켜야죠. 맞습니다. 예, 산화되지 그래서- 않은 거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 예. C 효과가 있는 거예요. 비타민 C는요, 네. 활성산소를 막아주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사실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혈관 내피에 손상을 주는 주범이에요. 그건 생화학 하시는 분들이, 그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분들이 다 벌써 알죠. 90년 초에 논문으로 다 밝힌 얘기. 네.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면 가장 많이 피해를 주는 장기가 혈관이에요. 혈관. 네. 혈관이 어디에요? 혈관 내피지. 왜냐면 혈관 내피는 혈액하고 접촉하고 있고 그 혈액 안에 활성산소가 네. 돌아다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게 혈관 내피예요. 네. 활성산소에 의해서. 근데 현대인은 뭐라 그랬어요? 과식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피 속에 활성산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요, 동맥경 환자 없었어요. 지금 30대 중반에 쓰러져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예. 50대 50대, 60대 이전에 쓰러지는 사람 없었어요. 제가 그 80년대 초반에 졸업했지만 네. 없었어요, 그때요. 근데 지금은 뭐, 내가 그 순환기내 가서 물어보니까 뭐 30대 중반도 뭐 흔치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맥경화가 와서 병변을 일으키는 연이 한 20년 이상 젊어진 거예요. 왜 그래요?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의사들이 이런 깨우침이 있어서 해요. 현대인은 지나치게 많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과식, 네. 스트레스. 네. 그러면 당연히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할 게 아니라 네. 활성산소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해야죠. 돼요. 네. 비타민 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워낙 많이 드렸던 질문이긴 한데요. 네. 용량 얘기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먹으면 좋은지. 우리 반 원장님이 또 많이 드시고 계시니까. 네. 예. 처음에 이제 먹을 때, 비타민 C를 먹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속이 쓰려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1000ml 정도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식사 중간에 1000짜리를 먼저 아침 먹을 때 한 번, 점심 먹을 때 한 번, 저녁 먹을 때 한 번. 네. 그러니까 그럼 하루에 3,000이 되겠네요. 3000이 되겠죠? 네. 뭐 그래도 아마도 우리 수용체 SVCT1이라는 그 수용체에서 그걸 다 수용하진 못할 테니까 네. 절반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게 한 이제 6시간 정도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3번씩 나눠서 드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드셔보시면 이제 잘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돼요. 신 거에. 그러면 2g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2알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하루에 6,000 정도까지는 가장 중요한 우리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드셔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한 1년 정도 드시고 나서는 수용체가 충분히 늘면 그 다음에는 한 3,000 정도 이렇게 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께 이렇게 혈관 건강과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네. 너무 건강한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큰 확신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네. 그 콜라겐 광고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 모르시는 게 있어. 네. 3,000, 4,000짜리를 먹어도 결국 합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고 있는 사람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하루 갔다 피부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너무 이동환 TV만 나오시면 조회수 폭발입니다. 대단한 분 두 분 모셨습니다. 이영재 박사님 나오셨고요. 반예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네. 네,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근데 너무 좋아하네. 오늘 주제는 바로 뭐냐면요. 네. 피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피부. 네. 네. 사실 이제, 비타민C가 피부에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비타민C 박사님이신 이영재 박사님께 저희가 꼭 여쭤볼 게 있어서 왔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이 비타민C가 도움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부의 경우 비타민C가 미백 효과가 있는 거는 뭐 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피부에 이 여러 가지 상피층이 있는데 이제 네. 거기에 아시는 것처럼 멜라닌 세포와 관련돼서 이제 멜라닌 세포의 액티비티를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미백 효과를 나타내는 거는 이미 뭐 학문적으로 잘 밝혀져 알려져 있죠. 있는 얘기고. 네. 또 하나 이제 또 하나 핵심이 주름살 덜 생기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주름살은 그 이제 진피 밑에 있는 이
교원 소미를 비롯한 각종 결합 조직 세포 중에 단백질이 중요한 성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비타민C가 조효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뭐 오래전에 알려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비타민C 섭취하고요. 그다음에 비타민C를 가지고 바르는 곳에다가 좀 만드는 게 있잖아요. 바르는 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 먹는 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피부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네. 그 피부 상피층이 막 20층이 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피부는 각질층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었을 때 네. 피부에 침투가 되지 않는다는 거 음.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침투가 안 되는 동안에 거기 있는 동안에 다 굉장히 산화가 잘 되잖아요. 네. 비타민C가. 네. 뭐 항상 햇빛에 햇빛이 아니어도 네. 비타민C는 일반 형광등 그래도 빛에 의해서 산화가 하나가 쉽게 되죠.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비타민C 형태를 조금 바꿔가지고 뭐 거기에 에틸기를 붙여서 에틸 비타민C를 한다든지 네. 또는 라이포조말 그러니까 그 이 캐리어를 네, 그러니까 넣어서. 캐리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안전하게 전달해 주는 그런 시스템, 뭐 라이포조말 비타민C 가지고 뭐 화장품을 만든다든지 그게 이제 과학의 발전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그 제품들은 실제 효과가 있어요. 제가 실험을 직접 해봤는데 네. 뭐 에틸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진짜 확실하게 미백 효과. 저는 제가 직접 그걸 가지고 제가 얼굴에 제 나이에 비해서 이 소위 네. 노화가 되면서 생기는 피그멘테이션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제가요. 네, 나이가 네, 네. 제가 내년 70인데 네. 지금 이 나이에 보면은 사실 별로 그 색소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여기 색소가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그 에틸 비타민C 제품 가지고 했더니 와 정말 그 제가 이제 비포 애프터를 그걸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사실 그걸 좀 이렇게 보여주면 좋은데 그거 오늘 못 보여주는 게 아쉬운데 네. 어우 차이가 드라마틱하게 나요. 아, 그러니까 네. 미백 효과 확실하고 그다음에 비타민C를 열심히 드시는 분들 보면은 네. 전반적으로 주름이 적어요. 맞습니다. 예, 확실합니다. 예, 예, 예. 근데 그건 이제 전반적으로 주름이 적다는 건 과학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 너무나 탄탄한 이론이 이미 학문으로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걸 이 소위 메타 분석에 의해서 하지 않더라도 네. 하지 않더라도 그건 그럼요. 저는 네. 얼마든지 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네. 이미 뭐 다 생화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서. 그럼요. 예, 예. 책에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사실 저도 이제 만성피로 환자들을 많이 그동안에 진료를 해오면서 비타민C 주사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먹는 걸로도 드리고. 네. 근데 신기한 게 환자분들이 만성피로가 좋아지기 전에 피부가 먼저 좋아졌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얼굴이 뽀얘지고 탄력도 좋아졌다. 네. 맞아요. 그 이유가 비타민C의 미백 효과, 네. 그 다음에 콜라겐 형성 효과. 그렇지. 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거군요. 피부가 혈관이 아주 풍부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이제 뭐 충분히 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니, 연구를 상피까지는 못 가죠. 그렇죠. 네. 표피까지는 네. 못 가고 네. 진피까지만. 진피층에는 어느 정도 도달하기 때문에 충분한 항산화제를 하게 되면 그런 자외선에 의한 산화 효과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제가 수술한 모든 환자들한테 네. 비타민C를 먹였을 때 네. 저는 피부가 달라지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아. 요즘은 저는 뭐 제가 치료하는 모든 분들에게 강력하게 비타민C를 추천드립니다. 네. 사실 피부에 여러 가지 뭐 미백이라든가 주름 개선, 그 콜라겐 형성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알겠는데요. 아토피 환자들한테도 비타민C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아토피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질환이에요. 그렇죠. 네, 아토피의 네. 주증상은 가려움증이에요. 가려움증. 네. 그 가려움증이 막 피부가 망가져도 긁어도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그런 가려움증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비타민C는 그 가려움증을 만들게 하는 면역세포에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비타민C 그 자체가 아주 약간 항히스타민 효과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초기에 아주 어린아이들이 맨 처음에 아토피가 올 때는요. 네. 비타민C로 된 제대로 된 크림 네. 그거 바르거나 먹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많이 관리가 됩니다. 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런 뭐 갖은 치료를 해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피부가 엄청나게 망가진 분들은요. 솔직히 비타민C 하나만 가지고 갖고는 안 어렵습니다. 되죠. 네. 그것만 가지면 네, 어렵겠죠. 그것만 가지고 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제가 사실은 어떤 분이 너무나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고생을 하신 분이 네.
비타민C 전혀 모르시던 분인데 제 방송을 들으시고 비타민C를 드시면서 아토피를 완벽하게 치료하신 분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건 확실한데 효과 있죠. 네. 아토피 전적인 치료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네. 사실 아토피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장의 마이크로바이옴 문제도 굉장히 맞습니다. 원인이 많고 예. 하기 네. 때문에 사실 한 가지만 갖고는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비타민C 고용량이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도움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역에 영향을 줘서 예. 그렇죠. 그리고 아토피도 면역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그렇죠. 경우라고 면역 봐야죠. 불균형으로 오는 건데 네, 이제 맞습니다. 면역 불균형을 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면 모듈레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면역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올리는 것도 가라앉히는 아니고. 것도 아니에요. 면역을 올리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면역 조절이라고 해요. 미세하게. 비타민C가 면역 조절 기능이 뛰어나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게 잘 조절하는 거. 인면 모듈레이터로서의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비타민C가 전반적인 면역 기능 조절로도 아토피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줍니다. 된다. 네. 확실히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요. 네. 그 비타민C가 이제 많이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는 거 우리가 많이 느꼈는데, 네.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피부의 건강에 더 도움이 될 만한 영양소가 먹었을 또- 때 네. 흔히들 그냥 우리 그 항산화제들 중에서 네. 비타민 E라는 성분이 있잖아요. 아, 네. 그죠? 비타민 E. 네. 근데 이제 비타민 E만 먹었을 때는 이제 네. 그게 오히려 그 자체가 이제 독성을 일으킬 수도 맞습니다. 있는데 예, 예, 예. 비타민 C랑 이제 같이 먹게 복용을 되면, 하게 되시면 피부에 아주 좋은 효과를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비타민 E와 비타민 C가 서로 이 네트워크로 네. 항산화 네. 네트워크를 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시너지가 말이죠. 있는 거죠. 예. 거기 그래서 아마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제품화한 것이 있는데 이제 뭐 콜라겐 단백질을 같이 먹으면은 그래서 뭐 아주 맞습니다. 아, 네, 구체적인 네, 네. 구체적인 피부 증강에 왜냐하면 물론 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그 자연스럽게 이제 뭐 단백질 섭취해서 아미노산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네. 콜라겐 그 자체를 먹으면 콜라겐 만드는 데 관여하는 아미노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니까 예. 콜라겐을 바로 합성하는데 도움이 뭐 되는 그걸 학문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일반적인 단백질을 섭취해서 아미노산 자기들이 모여서 물론 만들 우리 수도 몸은 그렇게 있지만. 합니다. 네, 네. 하는데 쉽게 네. 비타민 C에 의한 피부 노화 그러니까 네. 특히 주름이 생기는 걸 좀 예방하는 거는 저는 요즘 뭐 콜라겐 단백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콜라겐 물론 많죠. 네. 콜라겐 먹는다 콜라겐이 그대로 흡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네. 소화가 돼서 아미노산, 즉 콜라겐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들어가니까 네. 그놈들을 동원하기 쉽잖아요. 네. 바로 그것도 들어가 네.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비타민 E하고 같이 들은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콜라겐을 같이 이렇게 섭취하는 것도 대단히 네. 이 근거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비타민 C, 비타민 E, 콜라겐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네. 그 콜라겐 광고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콜라겐 광고들 많이 나오고 뭐 어디는 뭐 1000ml, 3000ml 이상을 먹어야 된다 하루에. 뭐 이렇게 이제 용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콜라겐 관심 있는 분들은 막 찾아가지고 네. 3000, 4000짜리를 드세요. 1000짜리랑 2000짜리보다는 3000, 네. 4000짜리를 드시는데 네. 근데 그거 모르시는 게 있어. 네. 3000, 4000짜리를 먹어도 결국 합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해됐다가 다시 합성이 돼야 되는데 네. 그때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고 있는 사람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것 같다. 피부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네요. 네. 네, 네. 그래서 비타민 C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고 있으면 네. 콜라겐 먹은 게 다시 다 잘 합성이 되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콜라겐을 드시는 분은 꼭 비타민C를 같이 드셔라.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아주 네. 포인트 나왔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서 네. 비타민 C와 피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네. 마지막에 포인트가 딱 나왔어요. 네. 콜라겐과 비타민 C는 함께 먹으면 너무 좋다. 그렇죠. 네. 네. 그것까지 포인트를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또 저희가 비타민 C 관련돼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또 찾아와서 또 여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긍정의 원더우먼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비타민 C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애터미에도 비타민 C가 있는데요. 지금 나오면 품절 비타민 C의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건 바로 코로나19 때문일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비타민 C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경우는 결핍되었을 때 질병이 옵니다. 그래서 비타민 결핍증이라고 찾아보시면은요, 비타민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게 있다 싶으면은요, 꼭 비타민을 구입하셔가지고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아니면 영양소가 골고루 갖추어져 있는 건강한 식단으로 매일매일 식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보이시죠? 이 한 박스가 3개월치입니다. 여기에 테이프가 붙어 있는데 탁 뜯으시면 쉽게 꺼내서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타민C를 따셔서 휴지에 이렇게 쏟아보시면 이 안에 노란 알갱이와 빨간 알갱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컬러푸드예요. 저도 생각날 때마다 비타민C를 챙겨 먹는 편이고, 우리 아이들도 매일매일 자기 전에 챙겨 먹는 건강기능식품 중 하나입니다. 서울대 박사님 중에 이왕재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비타민C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왕재의 비타민C 이야기라는 책도 있고 블로그도 있는데, 그걸 살펴보면 비타민C에 대한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비타민C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내에서 절대 합성이 되지 않는 비타민C는 꼭 음식을 통해 섭취해 주셔야 되는데, 애터미는 그 비타민C만 쏙쏙 뽑아서 간단하게 하루 한 포로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체내에서 가장 먼저 농도가 떨어지는 게 비타민C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질병이나 추위 등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에서 방어하는 역할을 이 비타민C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비타민C 꼭 섭취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애터미 비타민C는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애터미 비타민C는 한 포로 500mg과 7가지 컬러푸드 성분을 섭취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컬러푸드라고 함은 화이트, 블랙, 그린, 레드, 옐로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색깔별로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컬러푸드 캠페인 운동을 합니다. 한국인들은 화이트, 블랙, 그린은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런데 옐로우, 레드 컬러푸드는 특별히 그 색깔을 갖고 있는 야채나 과일을 사서 먹지 않는 이상 항상 섭취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애터미 비타민C는 한국인들이 많이 섭취하지 못하는 옐로우와 레드 식품에서 비타민C를 가져왔습니다. 망고, 감귤, 단호박, 상황버섯, 울금 이렇게 5가지 옐로푸드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딸기, 석류 이렇게 2가지 레드푸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울금, 상황버섯 몸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잖아요. 상황버섯 들어간 비타민C 드셔보셨습니까? 애터미 비타민C에는 이런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 세트 3개월치가 18,400원. 그러면 한 달치는 6,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상황버섯까지 들어가 있는 비타민C를 한 달에 6,000원에 만나볼 수 있다는 것. 정말 애터미 가성비 짱! 지금 비타민C를 너무 구매하고 싶은데 품절이라 구매를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품절이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재출시가 돼도요 그날 금방 품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품절이라고 되어 있는 비타민C를 클릭하셔서 재판매 알림을 클릭하시면 비타민C가 재판매되기 전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 재판매가 언제 몇 시에 됩니다 라고 메시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셨다가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에 지친 남편분들, 육아에 지친 주부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모두 비타민C로 건강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타민C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비타민C.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은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상큼한 레몬맛 항산화 비타민C 2000mg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내 몸을 채우는 항산화 에너지. 분말 타입 비타민 C. 다채로운 7가지 부원료는 풍부한 맛을 더합니다. 스틱형 포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깔끔하게 하루에 한 포씩 항산화 습관으로 활력을 더해보세요. 생기 있는 하루를 가꾸는 습관, 내 몸의 하이 비타민C. 애터미 바이탈 메가 비타민C 2000.